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유익할 수 있게 강의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고혈압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고혈압이 어떤 건지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의 정의와 분류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상 혈압은 이제 수축기 혈압, 이제 위의 혈압이라고 하죠. 위의 혈압은 120 미만이고 아래 혈압, 이완기 혈압은 80 미만일 경우를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이제 위의 혈압이 120에서 129 사이이면서 아래 혈압은 80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주의 혈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사이이거나 이제 수축기 혈압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래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일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의 혈압이 140에서 159 정도로 이제 높아지게 되거나 아래 혈압이 90에서 99 사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일기 고혈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위의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이제 100 이상일 경우에는 혈압이 조금 이제 많이 높을 경우에는 이기 고혈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혈압은 90 미만으로 괜찮지만 위의 혈압만 140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만 높다고 해서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축기 단독 고혈압은 노인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위험 인자입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짜게 먹게 되면은 혈류량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35에서 50% 정도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살이 찌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이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덜 짜게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담배를 가능하면 끊으면 좋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절주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대체 왜 무서울까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세계 사망에 미치는 기여 위험도가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사망률을 올라가게 하는 위험 인자가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실내 매연, 유소년 비만, 음주, 고혈당, 담배, 혈압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담배보다도 사망에 더 많은 위험을 이제 기여하는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 중에 뇌졸중을 가장 많이 일으키게 하는 그런 위험 요인도 고혈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방세동, 비만, 허혈성 심장병,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고혈압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기여 위험도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기여 위험도가 가장 큰 1위 원인도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고요. 허혈성 심질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피가 이제 좀 덜 가서 발생하는 이 심장 질환의 세 번째 원인도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이 이제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위의 혈압이 2mmHg 정도 감소할 때마다 허혈성 심장병 위험성은 7%씩 감소하고 뇌졸중은 10%씩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나이, 남자는 45세 이상일 경우, 여자는 55세 이상일 경우에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 심뇌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제 비만이 있다거나, 이제 고지혈증이라던가 그런 이상지질 혈증을 앓고 있다거나, 전 당뇨병,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를 앓고 있다거나, 당뇨를 앓고 있을 경우에도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이 7가지 위험 인자 중에서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혈압이 계속 높게 되면 어떤 합병증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이 계속되면 뇌의 경우에는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고, 일과성 허혈 발작, 혈과성 치매가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심장에는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협심증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그리고 이제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은데 혈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콩팥이 자꾸자꾸 이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도 혈압이 계속 조절이 되지 않으면 혈관이 커지는 대동맥 확장증, 대동맥이 찢어지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죠. 대동맥 박리증,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 등의 이제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고혈압 환자는 이제 3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약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0세 이상 남성의 3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고 30세 이상의 여성의 5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혈압 환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혈압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인지율과 치료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인지율은 한 65%밖에 안 되고 고혈압 환자 100명 중에 치료받는 환자는 6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율과 인지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의 고혈압, 감염 고혈압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집에서는 혈압이 괜찮은데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이러한 경우가 바로 백의 고혈압입니다. 이 백의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5년 이내에 지속성 고혈압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혈압을 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백의 고혈압과 반대로 감염 고혈압이라는 고혈압도 있습니다. 이 감염 고혈압은 반대로 병원에서는 140에 90 미만으로 혈압이 괜찮게 나오는데 집에서는 혈압이 135에 85 이상인 경우로 감염 고혈압은 즉 혈압이 숨기 때문에 감염 고혈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혈압을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단도 늦어지고 치료도 늦어지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예후도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감염 고혈압, 이제 이 무서운 감염 고혈압은 대체 이제 왜 나타날까요? 감염 고혈압은 짜게 먹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콩팥이 나쁘거나 당뇨를 앓고 있다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아시아인에서 감염 고혈압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감염 고혈압의 혈압 패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사진과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혈압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혈압이 조금 내려가고 이제 중간에 또 낮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혈압이 또 올라가고 또 중간에 혈압이 괜찮아졌다가 밤에 잠을 잘 때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실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이제 진료실에서 혈압을 잴 경우에는 혈압이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감염 고혈압을 진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백의 고혈압 환자든 감염 고혈압 환자든 이제 가정 혈압을 계속 주기적으로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 혈압 모니터 환자 중에 백의 고혈압 환자는 14.9%였고 진료실에서 고혈압을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 17.4%는 백의 고혈압이었습니다. 따라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17.4% 정도는 이제 고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이제 진료실에서 혈압이 조절돼서 혈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분들 중에 35.1%는 감염 효과에 의해서 오인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라서 따라서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